확대. 인터넷에 가면요, 우리 아이 또 확대시켰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길고양이 2마리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열심히 확대를 시킨 케이스. 또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도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요렇게 근육몬으로 만들었습니다. 확대를 시키려는 건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길고양이 데려다가 우리 아이로서 열심히 반려동물로서 키워주고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희열을 또 느끼는 거죠. 다 좋은데요, 건강하게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쪽에서 비만율은 어떠느냐, 비만과 과체중 이 비율을 Pet Obesity Prevention이라고 부르는 POP라는 단체에서 매해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체중 이상인 비율을 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5.8%가 나오고 고양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9.5%가 나와요. 더 조금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통계는요, 과체중 이상이에요. 그럼 실제 과체중 말고 실제 비만율만 비교를 해보면 어떻느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고양이가 개에 비해서 거의 2.5배에 가까운 수치의 비만율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3분의 1은 실제로 지금 비만이라는 거예요. 특히 더 심해지는 이유가 산책을 시킬 수가 없고 아이들이 실내 생활을 하면서 중성화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뭔가를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놀이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기인합니다. 2018년도 국내에서 나온 자료예요. 농촌진흥청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그 내원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피부 쪽이죠. 알러지성, 아토피성 피부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봤을 때 가장 눈에 잘 띄기 때문이에요. 그럼 비만 한번 보실까요? 비만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서 지금 세 번째에 있죠. 8.3%밖에 안 돼요. 이거 너무 격차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보호자와 생각하는 것과 수의사가 생각하는 비만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굉장히 온도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도차가 심하냐면요,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비만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40% 정도의 보호자분들이 이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비만인 게 뚱뚱한 게 죄입니까? 제 BMI가 27 정도가 나와요. 너무 TMI인가? 네, 27 정도가 나오는데 아니 이게 뚱뚱한 게 죄입니까? 저 과체중이거든요. 과체중이 죄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죄를 지었어요? 왜 말이 없으세요? 죄 지은 것처럼. 저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가족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뚱뚱한 게 죄는 아닌데요, 남을 뚱뚱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들은 본인들이 비만이 되고 싶다고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비만이 되거나 과체중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는 음식만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결국 비만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줬던 음식에 비해서 비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만 치료와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2014년도에 나온 미국 동물병원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요. 딱 4가지만 따르면 돼요. 뭐냐? 우선 아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산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일 건지, 여러분들이 홈메이드 다이어트로 먹일 건지 아니면 일반 사료로 관리를 할 건지, 처방식을 먹일 건지, 어떤 처방식을 고를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운동보다 훨씬 많은 운동량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행동교정입니다. 사실 이 행동교정이라는 게 동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교정도 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비만에 대한 접근이 그냥 통통한 것 뿐이지 라고한 생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질환으로서 받아들이고 동물병원 수의사가 이 아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비책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설계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의사 선생님, 그러면은 이 아이 확실하게 살 뺄 수 있게 몇 개월에 걸쳐서 살을 얼마나 뺄 건지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각의 개인에게 테일러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주실 겁니다. 자, 사료급여량 측정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일반적으로는 자율급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자율급여를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이 과체중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통통해지는 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는 제한급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제한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고 또는 매직으로 이렇게 색칠해놓고 여기까지 따라야지 한 다음에 이렇게 급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상 측량용 컵 또는 종이컵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50g, 예를 들어서 50g을 여기에 넣기로 했을 때 이게 60g이 될 수도 있고 70g이 될 수 있는 확률이 80%나 관찰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질량을 측정을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큰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만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또는 비만을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종이컵에 의해서 또는 측량용 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만 전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 저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주방용 저울 살 돈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구글에요, 주방용 저울을 검색을 하시면요, 1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의 가격대면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료 하나 아끼고 저울 하나를 사세요. 차라리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면서 급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만용 처방 사료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상술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사료를 그냥 아이들한테 80%만 급여를 해도 살이 빠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일반 사료를 80%를 급여를 했을 때 살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요, 칼로리만 고려했을 때 나타나는 함정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료가 일반 사료고 오른쪽에 있는 사료가 처방 사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사료를 평소에 100%를 급여를 하다가 80%로 줄였어요. 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칼로리 자체가 80%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칼로리만 80%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타 필수적인 영양소들도 같이 80%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80%만 계속 일반 사료를 급여했을 때 아이들한테 영양학적인 불균형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처방 사료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칼로리 자체를 80%로 만들고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영양소들이 조금 더 많게끔 애초에 설계가 된 애들이라는 거죠. 얘네를 100%를 급여를 하시면은 처음부터 칼로리를 80%로 급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필수 영양소들은 100%로 급여를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 정말 좀 적극적으로 아이 비만을 치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비만용 처방식으로 수의사들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